제주도의 겨울바람은 유독 매서웠다. 이상무는 거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찬바람을 느끼며 혼자서는 이제 감당하기 힘들다는 걸 인정해야 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흘렀다. 그녀가 정성스레 가꾸던 정원에 동백나무만이 홀로 남은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70평생 사진을 찍어온 그였지만 이제는 카메라의 무게조차 부담스러웠다. 혼자 끓인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던 어느 날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삼촌. 밝고 정겨운 목소리에 이상문의 얼굴이 환해졌다. 이주희였다.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온 조카딸의 얼굴은 추위에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큰 보따리가 들려 있었다. 또 혼자 라면으로 드시고 계셨죠? 주인은 능숙하게 부엌을 살피며 냉장고를 열어보았다. 텅 비어있는 냉장고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상무는 미안한 듯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괜찮다, 괜찮아. 나 혼자 살기엔 충분해. 충분하기는요. 삼촌, 정말 걱정돼요. 주인은 어릴 적부터 이상문이 사진 여행에 따라다니며 자란 아이였다. 부모를 일찍 여인 후 학비부터 생활비까지 모든 것을 이상문이 책임져 왔다. 삼촌이 저를 키워주신 건 잘 알고 있어요. 이제는 제가 삼촌을 모실 차례죠. 주희의 눈에는 진실한 걱정과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주인은 남편 조민성과 함께 다시 제주를 찾았다. 민성은 예의 바른 청년으로 대기업에 다니며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주희를 깍듯이 대하는 모습도 마음에 들었다. 삼촌, 서울로 올라오세요. 저희가 새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방도 넉넉해요. 민성의 제안은 정중하면서도 확고했다.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하세요? 주희가 덧붙였다. 이상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내와 함께 가꾸던 정원, 수십 년 동안 촬영한 사진들이 가득한 작업실, 모든 것을 뒤로 하기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주희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이 아이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럼 한동안 올라가 볼까? 이상문의 대답에 주희와 민성이 얼굴이 밝아졌다. 잘 결정하셨어요. 서울 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금방 아실 거예요. 주희가 기뻐하며 말했다. 그들은 즉시 이사 준비했다. 주희는 이상문의 옷가지와 일용품을 정리하고 민성은 필요한 서류들을 챙겼다. 삼촌, 사진 작업실은 어떻게 하시죠? 그냥 두자. 언젠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한 번 떠나면 다시 제주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짐을 정리하며 이상무는 문득 묘한 불안감이 들었다. 오랜 시간 사진을 찍으며 기른 직감이 무언가를 경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희의 환한 웃음을 보며 그 불안감을 떨쳐내려 애썼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더 컸다. 제주를 떠나는 날 이상무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다. 아내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이 집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비행기 안에서 주인은 이상문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삼촌, 서울에서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이상문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제주도가 점점 작아져 가고 있었다. 바람이 다른 방향으로 불기 시작했다. 해시태그 2장 마이너스 미묘한 균열. 서울에 정착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처음 몇 주간은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주인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해 주었다. 삼촌, 오늘은 갈치조림 해드렸어요. 제주에서 드시던 그 맛이에요. 주희의 환한 웃음과 함께 차려진 상에는 정갈한 반찬들이 가득했다. 조민성 역시 매너 좋게 상문을 대했다. 퇴근 후에는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나가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아버님, 오늘 날씨가 좋은데 한강공원이라도 다녀오시죠. 정중한 말투와 배려심 깊은 행동에 이상문은 마음을 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대화 중에 부부가 주고받는 이상한 눈빛들, 이상문이 자리를 비우면 이어지는 작은 속삭임들. 어느 날 저녁 이상문이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거실에서 나누는 부부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지? 민성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조금만 더 참아. 삼촌 마음을 완전히 얻어야 한다고 했잖아. 주희의 대답이 이상문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이상문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마음 한편에 불안한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혹시 자신이 지나치게 의심하는 것은 아닐까?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깊은 밤 부부가 침실에서 나누는 대화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당신, 그 제주도 땅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민성의 목소리였다. 응, 부동산 중개사가 그러더라. 15억은 좋게 받을 거래. 삼촌이 재산 정리하면 절반은 우리 몫이야. 이상문은 복도에 서서 숨을 죽이고 들었다. 자신이 아끼던 조카딸이 자신의 재산을 계산하고 있다는 현실에 어지러웠다. 걱정하지 마. 유언장 정리도 슬슬 도와드린다고 하고 있어.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걸 미루다가 나중에 복잡해지거든. 주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이상문이 알던 그 따뜻한 조카딸이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그런데 삼촌이 너무 건강하셔서 문제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민성의 말에 이상문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자신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다. 자신을 보살펴준다며 서울로 데려온 것이 결국 재산을 노린 계획이었던 것이다. 이상문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앉았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토록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동안 주희를 친딸처럼 생각하며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해왔는데 그 아이가 자신의 죽음을 계산하고 있다니. 다음 날부터 이상문은 부부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오랜 사진작가로서 기른 관찰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주인은 여전히 표면적으로는 친절했다. 하지만 이상문의 건강 상태를 지나치게 관심있게 살피고 있었다. 삼촌,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혈압약은 꼬박꼬박 드시고 계시죠? 민성은 이상문이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는지 자세히 물어보았다. 마치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어느 날 오후 이상문이 산책을 나간다고 하자 민성이 따라 나서려 했다. 아버님, 저도 같이 걸을까요? 혼자 다니시면 위험하실 수도 있어서요. 이상문은 정중히 거절했다. 괜찮다. 집 주변만 돌고 올 테니까. 하지만 나가면서 뒤를 돌아보니 민성이 창문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날 밤 이상문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너무 의심이 많은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일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가자 확신을 갖게 되었다. 부부가 급히 대화를 멈추고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모습에서 모든 것을 직감했다. 자신을 둘러싼 이 따뜻해 보이는 일상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배신은 정말로 뒷모습으로 오고 있었다. 그날부터 이상문은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오래된 사진작가답게 신중하고 치밀하게 셔터를 누르듯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리며 해시태그 3장 마이너스 거짓 배려의 껍데기. 부부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된 후 이상문은 그들의 행동 패턴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주희가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삼촌, 요즘 자꾸 물건을 잊으시네요. 아침 식사 중에 주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제도 안경을 한참 찾으셨잖아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요. 주희의 목소리에는 진짜 같은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이상문은 이제 그 속내를 알고 있었다. 그런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상문은 일부러 어리둥절한 척 연기를 했다. 조민성이 즉시 거들고 나섰다. 아버님,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요즘 치매는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삼촌. 제가 병원 예약해드릴게요. 서울대병원에 좋은 선생님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주인은 그날 오후 바로 병원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잡았다. 이상문은 그들의 서두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씁쓸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다. MRI, 혈액검사, 인지기능검사까지 모든 검사를 마쳤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부부는 묘하게 긴장한 기색이었다. 검사 결과 완전히 정상입니다. 치매는 물론이고 다른 어떤 문제도 없어요. 연세에 비해 정말 건강하시네요. 의사의 말에 주희와 민성이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아, 다행이에요. 정말 걱정했는데. 주희가 말했지만 그 표정에는 실망감이 역력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성이 중얼거렸다. 의사가 연세에 비해 너무 건강하다고 하더라. 그날 밤 이상문은 다시 한번 부부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검사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왔어. 이러면 계획에 차질이 생길 텐데. 민성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다. 괜찮아.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일단 재산 목록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해. 이상문은 소름이 돋았다. 자신의 건강이 좋다는 결과에 실망하는 그들의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다. 며칠 후 이상문이 산책을 나간 사이 부부는 그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류들을 찾아 헤매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다.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이상문은 조용히 현관을 열고 들어갔다. 부부가 자신의 책상을 뒤지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삼촌. 주희가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다. 아, 제가 청소를 해드리려고, 서류 정리를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민성도 서둘러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상문은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다. 고맙구나. 그런데 괜찮다. 내가 할게. 그날 밤 이상문은 자신의 서재에서 숨겨둔 파일을 꺼내보았다. 부부가 작성한 재산 목록이 있었다.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상세했다. 제주도 자택 시세 15억 추정, 은행 예금 3억 2천만 원, 사진 작품 저작권 추정 가치 5억 원, 기타 유가증권 1억 8천만 원. 모든 내역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다. 심지어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골동품까지 하나하나 적혀 있었다. 이상문은 그 목록을 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자신을 딸처럼 생각했던 주희가 이렇게 철저하게 계산하고 있었다니. 며칠 후 또 다른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되었다. 주희의 가방에서 우연히 흘러나온 메모지에는 유언장 작성 유도, 건강 악화 시나리오 같은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건강을 해치거나 정신적으로 압박을 가해 유언장을 쓰도록 유도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문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결심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70년을 살아오며 쌓은 모든 지혜와 경험을 동원해 반격할 때였다. 그날 밤 이상문은 오랜만에 카메라를 꺼내들었다. 셔터를 조작하는 손가락에 다시 힘이 들어갔다. 사진작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적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 주희와 민성은 아직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이상문은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오래된 사진작가답게 치밀하고 정확하게, 배신에는 배신으로, 계산에는 더 큰 계산으로 맞서는 시간이 왔다. 사장 마이너스 셔터를 다시 누르다. 이상문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70년을 살아온 지혜와 오랜 사진작가로서 기른 관찰력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 감각을 총동원할 때였다. 먼저 부부의 일정을 파악했다. 주희는 매주 화요일 요가 수업에 가고 민성은 목요일마다 회식이 있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부부가 함께 부산 여행을 간다고 했다. 삼촌, 저희 2박 3일로 부산에 다녀올게요. 혼자 계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주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물론이지. 나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마음 편히 다녀와. 이상문은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부부가 떠난 직후 이상문은 즉시 행동에 착수했다. 먼저 오래전부터 신뢰해온 변호사 김철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주도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해요. 변호사는 놀랐다. 이상문 선생님,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주도 자택을 즉시 매도하고 싶어요.
가격은 15억으로 책정하고 현금 거래로 진행해 주세요. 15억이면 시세보다 조금 낮은 편인데 정말 급매로 처리하시는 건가요? 네, 빨리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매매 과정과 결과를 철저히 비밀로 해주세요. 변호사는 이상문의 단호한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다. 알겠습니다. 내일 당장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이상문은 은행을 찾았다. 수십 년간 거래해온 지점장 박 과장과 만났다. 박 과장, 내 계좌의 모든 예금을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려고 해. 그리고 새로운 계좌는 절대 비밀로 유지해달라고. 선생님, 갑자기 무슨 일이신지 자세한 사정은 말할 수 없지만 급한 일이야. 오늘 중으로 처리해 줄 수 있나? 박 과장은 이상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네, 오늘 오후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상문은 오래전 제자였던 김미영에게 연락했다. 미영은 현재 강원도 양양에서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미영아,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혹시 양양에 괜찮은 집 있나? 네. 집을 찾으세요? 혹시 이사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응, 조용한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 그리고 너와 함께 은퇴 작가들을 위한 전시 공간도 만들어 보고 싶어. 미영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와, 정말요? 제가 꿈꿔왔던 프로젝트예요. 바다가 보이는 아주 좋은 집이 하나 있어요. 전시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별관도 있고요. 그럼 내일 당장 가서 볼 수 있을까? 물론이죠. 제가 미리 정리해 놓을게요. 부부가 여행해서 돌아오기 전날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제주도 자택은 15억에 매도되었고 모든 예금은 새로운 계좌로 옮겨졌다. 이상문은 간단한 짐만 챙겨 양양으로 떠날 준비를 했다. 중요한 사진 작품들과 개인적인 물건들만 선별해서 박스에 담았다. 양양의 새 집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다. 본체와 별관으로 나뉘어져 있어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완벽했다. 선생님, 이곳에서 정말 멋진 전시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영이 흥미롭게 말했다. 은퇴 예술가, 사진 전시관, 어떤가? 나이든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젊은 작가들과의 교류도 만드는 거야.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제가 전시 기획부터 운영까지 모두 도와드릴게요. 이상문은 새로운 환경에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서울에서의 답답하고 숨막히는 일상에서 벗어나니 오랫동안 잊고 있던 창작 열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변호사 김철수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다. 김 변호사님,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주세요.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 드릴까요? 이상문 씨는 현 거주지 및 모든 자산을 타인에게 위임하였으며 향후 연락 및 상속 관련 사항에 일절 응하지 않음을 통보한다고
써주세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다. 선생님께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나를 이용하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날 밤 이상문은 양양 바닷가를 홀로 거닐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정리했다. 배신당한 아픔은 여전했지만 자신의 힘으로 상황을 역전시켰다는 성취감이 더 컸다. 무엇보다 이제 진짜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셔터를 다시 누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해시태그 5장 마이너스 프레임 밖으로 사라진 그림자. 부산에서 돌아온 주희와 민성은 집이 너무 조용하다는 걸 이상하게 여겼다. 평소 같으면 현관에서 반갑게 맞아주던 이상문이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삼촌, 저희 돌아왔어요. 주희가 큰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민성이 이상문이 방문을 두드렸다. 아버님, 계세요? 여전히 조용했다. 문을 열어보니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옷장도 반쯤 비어 있고 개인 물품들이 대부분 사라져 있었다. 이상해. 삼촌이 어디 가셨을까? 주희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 있었다. 민성이 거실을 둘러보니 평소 이상문이 아끼던 사진들과 카메라도 모두 없어져 있었다. 설마 어디 가신 건 아니겠지? 두 사람은 급히 이상문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거나 연결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만 반복되었다. 하루가 지나도 이상문은 나타나지 않았다. 주인은 점점 초조해졌다. 여보, 이거 뭔가 이상해. 삼촌이 이렇게 연락 없이 사라질 분이 아닌데. 민성도 불안해했다. 하지만 속내는 달랐다. 혹시 이상문이 자신들이 계획을 눈치챈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일단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해야겠어. 혹시 무슨 사고가 났을 수도 있잖아. 주인은 다음 날 바로 경찰서를 찾아갔다. 경찰관은 차분히 상황을 정리했다.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신다고 했죠? 저희가 부산 여행 다녀온 게 3일 전이에요. 그때부터 연락이 안 돼요. 평소에 어디 가실 만한 곳이 있나요? 제주도에 집이 있긴 한데. 하지만 거기 가실 이유가 없어요. 경찰관은 몇 가지 질문을 더하고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나이가 많으시니 일단 수색을 시작하겠습니다. 연락처는 계속 켜두시고요. 그런데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왔다. 제주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화가 온 것이다. 혹시 이상문 선생님과 관련된 분이신가요? 네, 조카 딸인데요. 무슨 일인가요? 아, 그런데 선생님 집이 매매 완료됐다고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주인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이상문 선생님께서 일주일 전에 15억의 매도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어제 잔금까지 모두 완료됐습니다. 전화를 끄는 주인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다. 민성이 황급히 달려왔다. 무슨 일이야? 삼촌이 제주도 집을 팔아버렸어. 민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우리가 계산했던 그 돈이 다 날아간 거야. 두 사람은 급히 은행에 가서 이상문의 계좌를 확인해 보려 했다. 하지만 가족이라 해도 본인 동의 없이는 계좌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때 집으로 내용 증명 우편이 도착했다. 발송인은 김철수 변호사였다. 민성이 떨리는 손으로 내용 증명을 뜯어보았다. 이상문 씨는 현 거주지 및 모든 자산을 타인에게 위임하였으며 향후 연락 및 상속 관련 사항에 일절 응하지 않음을 통보합니다. 주희가 그 내용을 보고 주저앉았다. 이럴 수가. 삼촌이 우리를 의심하고 있었던 거야. 민성은 분노에 떨었다. 그 늙은이가 우리를 속인 거야. 분명히 우리 대화를 엿들었을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상문은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린 상태였다. 며칠 후 민성의 직장에서 문제가 터졌다. 회사 동료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민성 씨가 장인을 실종시켰다던데? 돈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결국 민성은 회사에서 압박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주희 역시 지인들 사이에서 신뢰를 잃었다. 평소 이상문 자랑을 하며 지냈던 사람들이 이제는 수군거리며 피하기 시작했다. 주희가 삼촌 재산을 노렸다던데. 그러게 그렇게 착한 줄 알았는데. 반면 강원도 양양에서 이상문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 집에서 오랜만에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 미영과 함께 전시관 준비에 한창이었다. 선생님, 이번 주에 첫 번째 전시 오프닝이에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계세요. 고맙구나.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어. 이상문은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배신을 당했지만 동시에 가장 큰 해방감도 느꼈다. 저녁 무렵 이상문은 해변을 따라 산책을 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배신은 뒷모습으로 온다고 했지. 하지만 나는 이제 그 그림자를 찍지 않기로 했다. 카메라를 들어 석양을 담았다. 새로운 프레임 안에는 오직 아름다운 것들만 남겨두기로 했다. 진정한 자유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